안녕하세요. 봉스라디오의 봉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피디입니다. 자, 삼성과 소니가 피 튀기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고요?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사업 중에 하나인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의 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이 이미지 센서입니다. 네, 최근 소니가 벼랑 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렇게 가능하게 한 효자 종목이 바로 이미지 센서 사업입니다. 삼성도 질세라 차세대 이미지 센서 개발로 소니를 치고 들어온 형국인데 과거 삼성과의 경쟁에서 몇 번의 패전 이력이 있어서인지 소니는 정말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성과 소니의 전면전, 이미지 센서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과 소니가 이미지 센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고요. 삼성이 이미지 센서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단순히 소니가 시작했기 때문에 뺏어오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 소문은 아니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회사 이미지 센서의 성능을 비교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점유율은 어떤지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위주로 아주 편파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저는 별로 내키진 않지만 소니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가시죠. 삼성이 이미지 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소니가 해서 삼성이 따라한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있었고 할만해서 했다 정도입니다. 삼성은 사실 20년 전부터 이미지 센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 시모스 이미지 센서 사업을 출범하고 2002년 양산을 시작했었습니다. 초반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정도의 이미지 센서였겠죠. 그러다가 컴팩트 카메라, 전문 용어로는 네, 역시 똑딱이 카메라죠. 네, 맞습니다. 똑딱이 카메라라고들 하는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생긴. 예. 아무튼 1호 위주로 생산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4년 삼성이 내놓은 NX1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큰 느낌은 있지만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이 카메라가 출시되면서 미러리스 카메라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돌풍까지나 되나요? 예, 돌풍은 아니고요. 그냥 뭐 새로운 바람 정도? 네. 아무튼 이 카메라가 당시에는 성능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좋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원래 삼성이 뭐 하나 새롭게 내놓으면 적당히 내놓는 법이 없긴 하잖아요. 그죠? 대체로 그렇긴 하죠. 네. 6년이 지난 지금도 6년 전에 만든 삼성의 NX1이 현재의 캐논이나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와 비교해도 될 정도로 성능이 정말 우수했었습니다. 근데 성능이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많이 팔지는 못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카메라의 시장에는 캐논, 니콘, 소니, 라이카, 올림푸스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엄청난 역사와 메이커만의 특색 있는 색감이나 느낌을 잘 살린 카메라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기능만 우수했던 카메라로는 시장성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신생업체다 보니 인지도도 많이 낮았었겠죠. 이게 1, 20만 원짜리 카메라가 아니라 100만 원이 넘어가는 카메라다 보니 선뜻 새로운 업체에 돈 쓰기가 애매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뒤늦게 입소문을 타서 조금 팔리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났던 삼성의 카메라가 혜성처럼 사라져버렸는데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포기한 거죠. 네, 저도 사실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철수한 이후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하나 중고로 샀었는데요. 확실히 사진은 괜찮게 나오지만 그 찍을 때의 셔터 음이라든가 이런 찍는다는 느낌 자체가 소니보다는 뭔가 희미한 느낌이라서 소위 말하는 그 감성이 약간 모자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5G, 자율주행, 보안 시스템, 사물 인터넷 등 전망 있는 사업들이 카메라보다는 이미지 센서였던 거죠. 가만 보니 카메라보다 이미지 센서 시장이 더 크겠는걸? 삼성이 이 각을 본 거겠죠?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카메라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이건희 회장에 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래도 좀 돈 안 되는 사업부는 빠르게 정리하자라는 마인드가 좀 더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이 카메라 사업을 접고 이미지 센서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소니와의 전쟁은 2019년 5월에 시작됩니다.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공개하고 얼마 안 있어 8월에는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발표합니다. 또 얼마 전 12월엔 1억 4,400만 화소까지 공개해버리죠. 정말 삼성 무섭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소니는 1, 2, 3까지 얻어맞은 모양인데요. 아마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이게 삼성이 개발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화소와 화소 사이에 격벽을 세워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서 더 선명하다고 하네요.
어찌되었든 결론은 소니가 시작해서 우리도 시작한 게 아니라 할만해서 한 거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소니 입장에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삼성이 따라해서 접은 사업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방송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일본 불매 운동을 진행해도 카메라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렇다고 뭐 1,000만 원이 넘어간 라이카라든가 이런 고급 제품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일본에서는 1930년대부터 캐논이나 니콘이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죠. 일본 메이커로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캐논이나 니콘, 올림푸스, 후지필름, 파나소닉도 있고 미노타나 소니도 있는데 소니는 의외로 DSLR 시장에 좀 늦게 뛰어든 편입니다. 미노타가 코니카에게 인수가 되면서 코니카 미노타가 되고 이 코니카 미노타가 다시 소니에게 인수가 되면서 소니가 바로 자체적인 DSLR을 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과거 미놀타 카메라 시절의 렌즈가 소니 일부 카메라와 호환이 된다는 사용자들의 후기도 보입니다. 2006년 7월에는 소니의 첫 DSLR인 알파 100을 출시하긴 했지만 기존에 많은 거대 기업들이 있어서 전혀 맥을 못 추고 노선을 좀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소니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노선 변경을 했지만 이게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게다가 2008년부터 등장한 스마트폰으로 컴팩트 카메라, 즉 전문용어로 똑딱이 카메라 시장이 아주 다 죽어버렸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컴팩트 카메라를 써본 적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인 양강구도로 잡히게 되는데 이 DSLR 카메라가 워낙 무거운 데 비해서 결과물이 미러리스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니 미러리스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 시장에서 수익은 이 미러리스 카메라 제품 전체가 아닌 그 중에서 이미지 센서가 알짜배기인데요. 물론 DSLR도 마찬가지지만 미러리스 카메라의 가장 큰 핵심 부품으로는 이미지 센서를 들 수 있습니다. 소니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 개발을 1999년부터 시작을 했고 삼성보다 무려 1년 앞섭니다. 네. 네, DSLR 시장에서 밀려난 소니는 이미지 센서 개발에 힘을 싣고 지금은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5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그 거대한 기업인 올림푸스, 니콘 그리고 후지필름 등의 그 카메라 회사들도 비록 그 카메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모델에서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들인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 로봇 기술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도 이 이미지 센서들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앞으로의 전망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소니가 정말 힘들다가 최근에 살아난 게 이 이미지 센서 덕분인데요. 그런데 잘 나가는 그 소니 이미지 센서가 브레이크가 또 걸리는데 이게 또 삼성인 거죠. 노트북도 삼성 때문에 그 바이오라는 브랜드가 통째로 매각당하고 메모리라든가 TV 등 각종 전자기기도 삼성에게 밀리기 시작하는데 소니 입장에서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어서 피 튀기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피 튀기는 전쟁에서 성능이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은 아이소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군을 아주 세분화시켰는데요.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다양하냐? 이미지 센서가 어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자동차나 원격 의료에 쓰이는 것도 있을 테고 아주 얇게 저전력으로 만든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소니와 비교를 위해 64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이라는 제품입니다. 화소는 6400만 화소고요. 센서 크기는 1.72분의 1인치입니다. 픽셀 크기는 0.8 마이크로미터이고요. 네, 소니도 제품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브랜드는 엑스모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IMX 시리즈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가 화소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네, 화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나요? 화소수 그 숫자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지키느냐,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얼만큼 노이즈를 잡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모 시리즈 중 소니의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1에 들어간 1220만 화소의 IMX445라는 제품인데요. 센서 크기는 2.55분의 1인치, 픽셀 크기는 1.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제품은 상당히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깨끗하게 찍힌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상당히 예쁘고 어두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쁜 건 잘 모르겠고 근데 6400만 화소랑 1220만 화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소니에도 좀 더 높은 화소의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IMX586이라는 센서인데요. 화소수는 4800만 화소이고 센서 크기는 2분의 1인치이면서 픽셀 크기는 0.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엑스페리아 1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간 그 4개의 카메라 중에 3개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라면서요. 그 후면의 카메라가 소니의 엑스모어가 탑재됐고 나머지 3개의 카메라는 삼성의 아이소셀 센서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냐는 질문에 소니 엑스페리아 담당자는 답변을 거부했다던데 정말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게 맞나요?
아무래도 뭐 일본 자체가 좀 부서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요. 카메라 사업부와 모바일 사업부 간에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넘어가시죠. 삼성은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 말고도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무려 1억 800만 화소죠. 아까 말씀하셨죠? 사양 좋은 게 4,800만 화소라고요. 네, 센서 크기는 1.33분의 1인치고요. 픽셀 크기는 0.8 마이크로미터로 아주 작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정말 놀랍도록 깨끗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네요. 요즘 뭐 삼성 갤럭시 S10에도 들어가고 샤오미에도 이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주 네, 저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소니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보다는 중형 카메라 쪽에 1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이미 납품 중인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제품군 중에 최상위급을 보통 하이엔드라고 부른다면 중형 카메라는 이보다도 더욱 비싸서 취미용이라기보다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카메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중형 카메라 쪽에는 소니가 1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상당 부분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니가 소형화에는 아무래도 조금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소니보다는 삼성이 기술력이 조금 더 우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센서 전체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0%, 삼성이 20% 정도이지만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삼성이 소니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죠. 아주 작고 더 우수하게 잘 만든다는 얘기겠죠. 아직도 삼성이 후발주자이니만큼 점유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치고 올라갈지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니가 요즘 여러 분야의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미지 센서가 소니를 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점유율 50%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상황인데 삼성과의 격차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전망인데요. 2015년에 100억 달러, 약 11조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150달러, 17조 원으로 50%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앞으로도 계속 급성장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가 어디에 쓰이느냐? 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최소 전면, 후면 2개 이상이죠. 물론 많은 모델에는 뒤에만 4개 이상 달리기도 합니다. 카메라 하나당 이미지 센서가 하나씩 들어가고 자율주행 차량에는 최소 4개에서 10개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는 데다가 원격 진료, 드론, 사물 인터넷 등에도 상당히 많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사물 인터넷 센서를 5만 개 정도 설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 센서들은 미세먼지나 유동인구 그리고 교통 현황이나 야간 빛세기 등 정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미지 센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단순히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이 바로 이미지 센서 사업인 거죠. 네, 이미지 센서는 2030년까지 메모리만큼까지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요. 삼성과 소니가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소니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지라 이미지 센서만큼은 정말 사활을 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도 단단히 준비한 모양이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말 재밌는 빅매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투표를 넣어보았는데요. 삼성과 소니, 어느 쪽이 승리할지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투표 기능이 있고요. 삼성과 소니 이미지 센서에 대한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은 요즘 또 하나의 피 튀기는 전쟁터죠. 바로 전기차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를 한번 비교하는 내용으로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